어느 주말 저녁. 결혼은 절대 안 돼. 하나뿐인 귀한 아들 힘들게 키워놨더니만 누구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온전한 집안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랄 때도 성에 찰까 말까인데 부모도 없는 고아라니. 그것도 29살이나 먹고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 참나 기가 막혀서. 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니? 아님 뭐 걔한테 약점 잡힌 거라도 있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애랑 결혼하겠단 말을 나한테 내뱉어.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엄마, 그런 거 아니라고 했잖아. 다 내가 좋아서 먼저 사귀자고 했고 결혼 얘기도 꺼낸 거라고 몇 번을 얘기해. 엄마한테 부모가 있는지 없는지가 그렇게 중요할지 몰라도 난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랐어도 제멋대로 한심하게 사는 애들보다 혼자 힘으로도 바르고 착하고 성실하게 산 아윤이가 더 중요해. 고아로 자랐어도 이만큼 잘 살고 있음 어린 나이에 기특하고 대견하다 칭찬해주진 못할 망정 아윤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부모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역정낼 줄은 정말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을 텐데. 정우야. 그래 알아. 아윤이 걔도 힘들게 살아왔으니 생활력도 강하고 그러겠지. 누굴 만나 결혼을 하더라도 가족이 그리웠던 만큼 잘 살 거란 거 잘 안다고. 근데 그게 왜 하필 내 아들이어야 되니? 내 아들은 장인 장모 멀쩡히 계시고 부유하진 않더라도 부족함 없는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야? 엄마라면 당연히 그러길 바라지 않겠냐고. 지금까지 속 한 번 썩인 적 없이 좋은 대학에 대기업까지 한 번에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던 애가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 여자애랑 결혼하겠다고 그래. 지금이야 뭐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면 서로 좋아 죽겠지. 너도 이대로 변함없을 거라 생각할 테고. 근데 살다 보면 절대 영원한 건 없어. 부모 없이 자라온 게 언젠간 너희 발목을 잡는 날이 올 텐데 그때 가서 어쩌려고 이렇게 막무가내야? 엄마, 아윤이 정말 괜찮은 애야. 부모님이 버려서 고아로 자란 게 아니라 어릴 때 생긴 사고로 인해서 고아원으로 가게 된 건데 그런 아픈 과거 속에서도 끝까지 웃음 잃지 않고 밝게 자라느라고. 굴곡 없이 살아온 나마저도 일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우울하고 속상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아윤이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날 응원해주고 내가 다시 힘낼 수 있게 해주느라고. 엄마도 알잖아. 회사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외국 대기업과의 미팅에서 엄청 큰 실수도 해버렸고 그 후로는 어딜 가든 수건거리기 바쁘고 산에 따돌림 비슷하게 당했던 거.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었는지 알아?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혼자서 멀리 떠나고 싶었는데 나 붙잡아줬어. 나한테 비치자 한 줄기 희망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혼자서 몰래 마음 키워오다가 용기 내서 고백했고 이젠 평생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혼하겠다는 건데 엄만 내가 무슨 일들을 겪었는지 다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반대만 해? 그래. 그건 엄마도 정말 고맙지. 근데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을 그깟 고마운 마음에 혹할 수는 없는 거잖아. 부모가 없다는 건 외롭게 자랐다는 거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엔 밝아 보여도 그 속 안엔 어떨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고아들은 항상 피해망상 갖고 있단 말도 못 들어봤니? 자격지심이 말도 못하기 심할 텐데 지금이야 잘 숨기고 있다 해도 언젠간 나오게 돼 있어. 그리고 부모 사랑을 못 받아본 애가 어떻게 나중에 자기 자식을 키울 수가 있겠니?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봤어야 자기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 줄 알지. 난 그런 손주 볼 생각 전혀 없고 내 아들이 그런 애 뒤치다거리하는 모습 보기도 싫어. 오늘 한 말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네 아빠한테는 입도 뻥긋하지 말고 알아서 정리해. 지금은 엄마가 하는 말이 이해도 안 되고 무작정 반대하는 내가 믿겠지만 좀만 더 시간 지나면 알게 될 테니까 그때 가서 고맙다고 울지는 말고 엄마 말 들어. 진짜 내 얘긴 들을 생각도 없구나. 한 번에 허락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내가 내 진심을 진지하게 말하면 엄마도 알겠다고 응원해줄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네.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잘 키워준 거 다 알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나 이미 다 컸고 벌써 30대가 됐어. 내 앞날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리지 않다고.
세상 사람들이 고아에 대한 선입견 갖고 있어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었고 충분히 아윤이 상처 보듬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다면 나도 더 이상 엄마 설득할 생각 없으니까 말리지 마. 나 아윤이랑 헤어질 생각 없고 무조건 결혼할 테니까 엄마가 나 포기하든지 마음대로 해. 정우야,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얘, 너 지금 어디 가니? 어? 아, 엄마 말 아직 안 끝났는데 어딜 나가는 거야? 야, 한참. 그날 저녁. 오빠? 연락도 없이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 유나, 난 어떤 상황이 와도 너랑 꼭 결혼할 거야. 너도 그 마음 안 변할 거지?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 의견 따윈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한테 욕하고 돌을 던진대도 난 너 하나만큼은 하나도 상처받지 않게 그 돌들 다 막아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나한테 오빠밖에 없는 거 알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랑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어머님이랑 다퉜구나. 어머님이 결혼 허락 안 하실 거란 거 다 예상했었잖아. 어떤 부모님이 고아인 여자랑 결혼하는 걸 찬성하겠어. 난 어머님 이해해. 아, 유나 진짜 너까지 왜 그래? 부모 없는 게 뭐가 어때서? 고아인 게 뭐가 어쨌다고 다들 난리인 건데? 온전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짐승같이 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힘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너 두고 도대체 어느 누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래. 반대할 거란 예상은 했지만 내 진심을 말하고 너랑 몇 번 만나다 보면 너에 대한 진가를 알아봐 줄 거라 생각했어. 근데 다른 이유도 없이 부모님이 안 계시단 이유로 제대로 얘기 들어보지도 않으려는 모습 보고 엄청 실망했고 내가 알던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 엄마만큼은 그런 사람 아닐 거라 믿었었는데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반대만 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어. 다들 축하해주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고 우리만 행복하게 잘 살면 돼. 오빠, 혼주석 비워두고 식이라도 올리겠다는 얘기야? 나야 부모님이 안 계신다지만 오빠까지 그러면 다들 뭐라 생각하겠어. 난 그런 손가락질 받는 결혼식 올리고 싶지 않아. 어릴 때부터 체육대회 날이든 학부모 참관 수업이든 다른 친구들 부모님 오실 때마다 혼자 우두커니 있던 게 싫어서 티내지 않으려고 더 밝게 살기 위해 노력했어. 그래야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나 안 좋게 보지 않을 테니까. 그 덕에 친구들이랑 사이좋은 학창시절은 보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은 늘 쓰라리더라. 근데 이런 나 때문에 오빠까지 부모님과 멀어지고 혼주석까지 비워놓고 결혼하면 내가 미안해서 어떻게 살아. 나중에라도 어머님, 아버님 얼굴을 어떻게 뵙겠냐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할 리가 없는데 식을 언제 올리던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머님, 아버님 설득시켜서 허락받은 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생각 다시 해보자. 어? 그래서 더 싫어. 네가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혼자 슬퍼하고 이겨내려 노력했던 거 뻔히 아니까 더는 혼자 두기가 싫다고. 이제 내가 옆에 있잖아. 이왕 옆에 있는 거 서로에게 가족이 돼주자는 건데 그걸 왜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가 그때까지 널 어떻게 혼자 둬? 평생을 가족을 원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았으니까 하루빨리 가족이 돼주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넌 허락받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절대 아니야. 난 진작이라도 우리 사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아윤이 네가 말려서 지금도 충분히 오래 기다렸어. 나한테 다른 꿈이 있었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 뻔히 알고 단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회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입사했었어.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면 부모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했으니까. 근데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정붙이고 일을 하려니 그게 잘 되겠어. 결국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사고 쳤지. 한 번도 당해본 적 없는 왕따를 사내에서 당하고 온갖 욕설과 구박을 받으면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었는데 그런 날 네가 잡아준 거야. 우연히 회사 앞에 있던 카페에 갔다가 은인이자 내 여자를 만나게 된 거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웃으면서 반겨주는 너한테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갔고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용기 내 데이트 신청을 했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너에 대한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다짐을 많이 했는 줄 알아? 넌 나보다 어리지만 배울 점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라 예전의 슬픈 과거를 내가 보듬어서 가족이 되어주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밀어내지만 말고 내 말대로 결혼하자, 우리. 오빠, 나도 오빠랑 하루빨리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난 아직 아무것도 준비돼 있질 않잖아. 제대로 된 대학교도 가질 못했고 오빠처럼 대기업은커녕 아직까지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모은 돈이 어딨겠어. 결혼하려면 한두 푼 드는 게 아닐 텐데 난 도와줄 친정도 없고 형제도 없어서 오빠한테 몸만 딸랑 가기가 너무 미안해. 내가 그 생각도 안 하고 결혼하자 졸랐을까 봐. 걱정하지 마. 내가 다니는 회사가 가구 회사잖아. 우리 회사는 직원 복지로도 유명해. 신혼가구도 결혼하면 40%까지 할인해주고 결혼 지원금까지 주니까 넉넉하게 시작하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 가전제품도 회사랑 협력돼 있는 곳에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꾸준히 청약도 들고 있으니까 당첨될 때까지만 살 집쯤이야.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구해도 돼. 아유나, 미안할 필요 없어. 내가 만약 너랑 같은 상황에서 자랐다면 너처럼 이렇게 똑부러지게 살지 못했을 테니까. 지금도 카페에서 일하는 이유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매니저까지 차근차근 기초부터 배워서 나중에 모은 돈으로 직접 카페 차리기 위해서잖아. 커피에 대해 많이 공부도 하고 있고 대학을 가지 못해서도 누구보다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왜 미안해야 될 이유가 되겠어. 나야 부모님 지원으로 부족함 없이 살다가 졸업하고 회사까지 입사했다지만 혼자만의 힘으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이뤄내려는 건 미안할 게 아니라 칭찬받아야 될 일이지. 진짜 내가 하는 모든 걸 이렇게 좋게 봐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은 오빠밖에 없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부모 없이 힘들게 자라왔는데 나중에 시집이라도 잘 가려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면서 카페 일하는 거 반대했었거든. 다 내 걱정해주는 말들이겠지만 난 카페 쪽이 워낙 레드오션이란 거 알면서도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시작하면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하는 건데 정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의기소침해졌었거든. 그럴수록 난 결혼과 거리가 멀다 생각하며 살았는데 오빠를 만날 줄이야. 나 역시 오빠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자 선물이야. 고마워, 오빠. 내가 앞으로도 마음 변치 않고 오빠한테 잘할게.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담아두지 마. 꿈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얼마나 반짝이는데 그딴 소리 듣고 의기소침해져. 그럴수록 더더욱 성공해서 꿈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내가 그럴 수 있도록 옆에서 있으니까 도와줄게. 힘들 땐 기대 쉴 수 있고 기쁠 땐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땐 품에서 펑펑 울고 털어버릴 수 있도록 항상 든든한 남편이 돼서 옆에 있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아유나. 다음날 오전. 이게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길래 남의 구역을 함부로 들어다녀? 노숙자들이라고 아무 규율도 없는 줄 알아? 보니까 젊은 사람이 노름판이나 즐기다가 우리 같은 신세대 모양인데 여기서도 더 날아가고 싶지 않으면 알아서 꺼져. 어허 참나. 처음 보는 얼굴이라 알짱거려도 좀 참아줬더니 우리 앞에서 감히 돈을 가져가? 가져갈 게 없어서 노숙자 돈을 훔쳐가냐 이 나쁜 놈아. 내가 훔쳐가는 거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끝까지 발뺌이야. 이 동네에선 우리한테 밑보이면 안 된다는 것도 못 들었어? 돈 구걸하려고 빈 강통 앞에다 두고 불상쳐 웅크리고 있어도 아무도 땡전 한 푼 안 주니까 우리 돈 훔쳐간 거 아니야. 내놔. 당장 돈 내놓으라니까? 아유, 참 진짜 아니라니군. 난 그 돈 보지도 못했는데 대체 언제 가져갔다는 거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좀 믿어야지.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다니. 나 지금 꼴이 이러니까 충분히 그런 오해할 수 있겠다만 나 정말로 남의 돈 가져가고 그런 사람 아니니까 제발 오해 좀 풀어요. 길거리에서 구역 나눠져 있던 것도 몰랐고 나 그저 돌아다니다가 잠시 쉬려고 앉아있던 거지. 구걸할 생각도 남의 돈 훔칠 생각도 없으니 제발 좀 그만 냅두라고요. 이 새끼가 끝까지. 너 안 되겠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사람들이 노숙자라면 더럽고 냄새난다면서 피해서 몸 하나 니올 것도 없어지는 마당이라 기분 더러워 죽겠구만. 오늘 잘 걸렸어. 이봐. 구걸에도 술값도 안 나온다고 빡쳐 있었잖아. 그 스트레스 좀 풀어보자고. 어허, 좋지.
가뜩이나 술 떨어져서 예민해져 있는데 사업자득이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이 버리장머리 없는 새끼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두 명에서 한 분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툭툭 치고 밀치다가 이제 폭력까지. 제가 아까부터 다 찍었으니까 발뺌하지 마시고요. 저 지금 당장 경찰 부를 테니까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아니, 우리가 또 언제 폭력을 썼다 그러시나? 저 새끼가 우리 돈 훔쳐가 놓고 돌려주질 않아서 언성이 좀 높아졌던 거지 우리 아무나 괴롭히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행색으로 보나 뭐로 보나 똑같은 노숙자들인데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노숙자가 노숙자 돈을 훔친답니까? 이분이 정말 훔쳐간 게 확실해요.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했는데 끝까지 우기는 건 그럴 만한 증거가 있어서죠. 어디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남의 가게 앞에서 협박하고 큰 소리로 싸움 벌이시는 거면 저희 가게에도 방해된 거니까 책임지셔야 될 거예요. 참. 노숙인들한테 증거라고 내세울 게 뭐가 있어. 억울한 건 우리라니까. 이 아가씨가 제대로 상황을 알지도 못하면서 생사람을 잡고 있네. 우리가 아가씨 가게 앞이란 거 알고 있겠어요. 욱해서 흥분하니까 여기가 어딘지 둘러볼 생각도 못했던 거지. 너 이 새끼 오늘 운 좋은 줄 알고 다신 우리 눈앞에 띄지 마. 알겠어? 다시 한번 알짱거렸다간 오늘 못 받은 그 돈까지 3배로 받아낼 테니까. 증거 내놓으라니까 바로 내빼는 것 좀 봐. 역시 돈 훔쳐갔단 거 거짓말이었다니까. 아저씨 괜찮으세요? 아까 넘어지면서 손 다치신 것 같은데 줘보세요. 피가 많이 나잖아요. 일단 저희 카페 안으로 들어가셔서 앉아 계세요. 제가 창고에서 구급약통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한데 저 같은 노숙인이 이런 곳에 들어가면 다들 냄새 난다고 싫어해서 정말 괜찮으니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게 앞에서 소란 피워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진짜 괜찮다니까요. 지금 시간에 손님도 별로 없고 사장님도 안 계세요. 저 여기 카페 매니저고 점심 전까진 저 혼자 근무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네? 정 불편하시면 제가 지금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허락받으면 되잖아요. 참. 그럼 잠시만 들어가겠습니다. 약만 바르면 바로 갈 테니까 괜히 저 때문에 사장님께 연락해서 혼나지 마시고 밴드만 주세요. 진짜 괜찮다니까. 저희 사장님 이런 걸로 화내고 그러시는 분 아니세요. 오히려 불의를 보면 참지 말라고 엄청 강조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워낙 제가 이런 걸 눈뜨고 못 보는 성격이라 그냥 지나칠 수도 없고요. 아무런 죄도 없는 아저씨한테 저 사람들이 해코지 한 건데 이렇게 다치기까지 하셨잖아요. 날도 추운데 밖에서 뭐 하는 짓들인지. 아저씨 공복에 커피 드시면 속쓰리시려나? 그럼 사가 좋겠죠? 그런 거 안 주셔도 됩니다. 다 손님들께 파는 건데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저 사 먹을 돈도 없는데. 누가 돈 달라고 했어요? 제가 드리는 거니까 그냥 드셔도 된다고요. 저도 아무한테나 막 공짜로 주는 그런 매니저 아니거든요. 밖에서 추우셨을 텐데 따뜻한 유자차라도 좀 드시고 빵도 드세요. 네?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선 제 앞가림도 못하는 고아 주제에 누굴 돕는다고. 남 도울 시간에 내 새끼한테서 떨어져. 그게 여러 사람 돕는 건 줄 모르고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길거리에 앉은 노숙자는 불쌍하고 잘난 아들내미 고아년한테 뺏기게 생긴 난 안 불쌍하니? 어머님? 정우 오빠 어머님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정우 오빠 여자친구. 말귀를 못 알아먹어? 네가 왜 날 어머님이라 불러? 여자친구는 얼어 죽을. 정우가 뭐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난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하니까 당장 헤어져. 당장. 남들한테 동정이나 받고 살아야 될 년이 꼴에 동정심이란 건 있나 보지. 그럼 그 잘난 동정심 발휘해서 내 아들 인생 망치지 말고 여기서 놔줘라. 솔직히 너도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니. 네가 나라면 쎄파지게 아들 키워서 대기업까지 보내놨더니 부모도 없는 고아랑 결혼하겠다는데 허락할 수 있겠어? 그것도 제대로 된 직업이지도 않고 29살이나 처먹어놓고서 카페에서 커피나 타는 년한테? 부모가 없었으니 제대로 된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건 알겠지만 이건 사람으로서의 양심도 없는 거지. 죽 써서 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네가 내 며느리가 될 생각을 해? 이 결혼 절대 안 된다. 알겠어? 어머님
어머님께서 제가 탐탁지 않으시고 이렇게 화내시는 것도 다 이해해요. 어머님께는 정말 죄송하다는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머님을 속상하게 한 만큼 제가 오빠 평생 행복하게 만들 테니까 딱 한 번만 믿고 기회를 주세요. 어머님 말씀대로 지금 나이에 카페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 꿈인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배우는 목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정말 어머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성공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아우, 듣기 싫어. 짜증나게 움츠러든 어깨,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란 티가 나는 우중충한 얼굴까지. 아니, 쳐다만 봐도 싫은데 내가 어떻게 참고 기다리니? 아유나,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되는 거야. 결혼도 뭐 수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어느 한쪽이 완전히 모자란데 기부나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것까지 감수해가면서 내 아들이랑 너랑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건지 모르겠구나. 너처럼 고아로 불우하고 외롭게 자란 남자도 있을 텐데 이딴 소리 듣지 않게 비슷한 놈이랑 만나지. 왜 정우랑 결혼하겠다는 거니? 이제까지 그한테 우리 정우가 가당키나 해. 지금 너 때문에 정우가 부모님이랑 영 끊을 기세로 집 나가겠다는데 그걸 꼭 지켜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네가 부모 없다고 우리 정우까지 부모 없는 애로 만들 거냐고. 이딴 식으로 조곤조곤 얘기하면서 불쌍한 척을 하니까 정우가 홀라당 넘어갔나 본데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헤어지겠다고 얘기해. 얼른. 엄마,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미쳤어? 내가 엄마한테 어디까지 실망해야 되는 건데.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나 무조건 결혼해야겠으니까 엄마가 나 포기하라고. 그냥 없는 자식이 있으면 치고 살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회사가 바로 앞인데 내가 여기 지나갈 거란 생각 안 했어? 나한테는 아무 말 못하면서 어떻게 아윤이한테 그런 입에도 담지 못할 심한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놓으면 날아갈까 안 하면 부서질까 나도 최대한 조심해서 대하는 사람한테 엄마가 뭔데 막대하냐고. 제발 좀. 제발 그만해. 엄마가 이렇게 해도 나 아윤이랑 결혼할 거니까 보기 싫으면 나까지 버리고 이제 우리 좀 가면 냅두라고.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어떻게 저딴 애 때문에 엄마한테 버리는 소리래. 제가 뭐라고 널 세뇌시켰길래 부모 자식 간에 영까지 끊어가면서 결혼하게 되고 난리치는 거냐고. 이 세상에 여자가 쟤 하나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렸으면 너도 굽힐 줄을 알아야지. 언제까지 엄마랑 등지고 이렇게 지낼 거야? 어? 이러다 엄마 죽고 나면 후회할래. 내가 얘기했지. 부모 없는 애는 어떻게 쓰든 티가 나게 돼 있다고. 제대로 정신 바뀌어 있는 애라면 살륜을 끊고 반대하는 결혼하기도 하는 남자 어떻게 쓰든 뜯어 말리고 집에 돌려보내야지. 잘했다면서 계속 옆에 붙잡아 두는 게 말이 되니. 자기부터가 부모의 정이 없으니까 남도 그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잖아. 지금부터 이런데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해지겠어. 그때 가면 진짜 너도 감당 못한다니까 정우야. 진짜 지긋지긋하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가자 아윤아. 며칠 뒤. 아저씨 맞죠? 그때 저희 가게 앞에서 시비 붙으셨던. 예, 맞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져서 당황하셨죠? 이렇게 깔끔히 차려입으시니까 정말 못 알아보겠어요. 왠지 모르게 다른 노숙인분들이랑 느낌이 달라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맞다. 제가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언제 가셨는지도 모르고 인사도 못 드렸어요. 제가 차랑 빵 드시고 가라면서 불러놓고 너무 예의가 없었죠. 괜히 안 봐도 될 모습까지 보시게 만들어서 얼마나 죄송했는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오시고 나서 금방 갔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매니저님 덕분에 나쁜 놈들하고 오해도 풀었고 또 배도 채우고 참 따뜻했습니다. 제가 해드린 것도 별로 없는데요, 뭐. 근데 이렇게 멀끔히 다니실 수 있으셨으면서 대체 왜 그렇게 다니셨던 거예요? 진짜 저한테 먼저 아는 척하지 않으셨으면 아예 몰라뵐 뻔했어요. 이렇게 다니셨으면 노숙인분들한테 시비도 걸리지 않으셨을 텐데. 저 원래 형사였습니다. 예전에 한 사건으로 인해서 죄책감이 시달리다가 다 때려치고 페인처럼 살았는데 그걸 보기 힘드셨는지 부모님께서 쫓아내셨고 그 후에도 떠돌다가 결국 노숙인 행세까지 하면서 살고 있었네요.
제가 꼭 찾아서 지켜줬어야 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질 못했거든요. 10살밖에 안 된 애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그 부모도 자식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살게 된 게 제 탓인 것만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게 벌써 19년도 더 된 얘기지만요. 세상에. 형사님이셨구나. 제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형사님 때문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에요. 아마 그 아이도 아이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테니까 이제라도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형사님께서 초라한 행색으로 다니셨던 거 알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예, 맞아요.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그날 매니저님 도움으로 정신 차릴 수 있게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인사 때문도 있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이에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날 매니저님이 차를 건네주실 때 팔에 있는 화상 자국을 봤거든요. 그게 어떻게 생긴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거요? 제가 사실 9살인가 10살 때 집에서 큰 불이 났었대요. 워낙에 큰 사고였고 쓰러졌다 며칠 만에 깨어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 고아원에 와 있었어요. 어떤 여자분이 데려다 주신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답답해도 어쩔 수 없죠 뭐. 불이 났었던 것도 나중에 원장님께 팔 흉터에 대해 여쭤봐서 알게 됐었으니까. 저 이거 병원에 실려왔을 때부터 손에 쥐고 있던 거라던데 아직 갖고 있거든요. 하트 모양 목걸이고 뭐라 글씨가 써져 있던 것 같은데 다 지워져서 알아볼 수도 없고 너무 어릴 때 했던 목걸이라 지금은 하지도 못해서 버릴 생각도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큰 사고에서도 날 지켜준 목걸이니까 부적처럼 생각하고 항상 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도 소중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줘서는 목걸이를 사용할 수도 없으니 안타깝네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한테 며칠만 맡기실래요? 저 잘 아는 동생이 액세서리 쪽에서 전문가인데 얘기하면 아마 써져 있던 글씨도 복원해주고 지금 메이저님 사이즈에 맞게 줄도 교체해 드릴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그날 저에게 도움 주셨던 거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세요. 어찌됐든 부적 같은 물건인데 깨끗해지면 좋잖아요. 어쩌면 부모님을 찾게 도와줄지도 모르고요. 네? 제 부모님이요? 행운의 목걸이라면서요. 어렸을 때 사고로 부모님 잃어버린 거라면 부모님도 애타게 찾고 있을 거고 이 목걸이가 고쳐지면 더 큰 행운을 줘서 찾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속는 셈 치고 저 한번 믿어보세요. 부모님 꼭 찾아 드릴 테니. 몇 시간 후. 오빠 왜 안 와? 예약 시간 다 됐는데. 이거 때문에 오늘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오후 일까지 뺐는데 늦으면 어떡해. 언제쯤 도착하는지 알 수 있어? 윤아, 우리 파혼하자.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미안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결혼을 못하겠다니? 파혼이라니. 지금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웨딩드레스랑 턱시도 보기로 한 날이잖아.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없었으면서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뭐라고? 미안해. 사실 우리 엄마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단식 투쟁하다가 결국 쓰러져서 병원 입원했다 이제야 겨우 퇴원했거든. 엄마나 아빠가 아무리 반대를 해도 내 선택에 변함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엄마가 쓰러지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가족을 등지면서까지 너랑 결혼할 순 없을 것 같더라. 반대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행복할지도 의문이고 정말 엄마 말대로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너희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들어버렸어. 우리가 자식이라도 낳았을 땐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더 깊어지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오빠, 그런 거 아무 상관없다며. 우리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된다며.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줄 오빠니까 오빠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께 온갖 모욕적인 말들과 상처 주시는 대로 받았던 건데 이제 와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헤어지자 하면 나더러 어떡하라고?
그러게 내가 서두르지 말랬잖아. 급하게 밀어붙이면서까지 결혼하자고 난리칠 땐 언제고 일생 걱정이 돼? 이럴 거면 어머님이 나한테 상처 주게 만들진 말았어야지. 애써 감추고 숨기며 살았던 내 아픈 과거 들추는 일은 만들지 말았어야지. 있는 상처 없는 상처 다 꺼내서 후벼 파놓고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거야?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서로 말을 안 했던 거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잖아, 우리. 아윤아, 끼리끼리 만난단 말이 괜히 있겠냐. 내가 괜찮다 했던 거지. 솔직히 너랑 나 사이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사실이잖아. 넌 친정이 없으니까 결국에 우리 집엔 손 벌리게 될 텐데 매번 우리 집만 희생해야 될 테고 또 말이 좋아 카페 창업을 위한 공부지 결국엔 그냥 카페 매니저로 돈 벌고 있는 너한테 미래가 있을지도 불확실하잖아. 창업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네가 그동안 모아봤자 얼마를 모았겠어. 그럼 결혼해 이어 카페 차리는데도 또 나랑 우리 집 돈이 들어갈 게 뻔한데 계속 나만 돈 쓰는 것도 좀...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니까 진짜 미안한데 이런 생각이 한 번에 물 밀려오듯 들어와서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결혼하긴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내 결론이야. 그 감정마저도 내가 그동안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아니면 동정심이었던 건지 장담할 순 없겠는데 어거지로 결혼할 순 없는 거잖아. 너도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이해하게 될 거야. 그냥 시작하기 전에 끝내서 다행인 거라고 생각하자 우리. 그리고 오늘 일 빼서 손해본 건 내가 줄게. 하루하루 일해서 벌어야 생활이 가능할 텐데 괜히 나 때문에 일까지 뺐잖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빠 멋대로네. 이쯤 되면 오빠가 날 무시하고 만만하게 생각했던 거야. 말로는 내 편이 돼주고 싶고 나 지켜주고 싶다면서 오빠한테 난 그냥 결혼하자면 하고 하지 말자 하면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내가 거지 새끼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혼까지 당해놓고 그 돈 받을 정도로 거지도 아니고 자존심 없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도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끝낼 거면 그냥 끝내. 나도 너 따위 필요 없으니까. 뭐 네가 그러다면 그러라. 분명히 네가 거절한 거니까 나중에 다시 돈 달란 소리 나오지 마. 나 할 만큼 했어. 끝내는 마당에 전 여자친구 생활비 걱정까지 해주는 남자가 어딨겠냐? 오해할까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인데 부모 없이 자란 건 네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없지만 팔자가 센 건 뭘 할 수 없잖아. 고아인 건 괜찮아도 팔자가 세다면 나까지 꼬이게 만들 텐데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니까 그런 거야. 아무튼간에 미안하고 잘 살아. 미친 새끼. 쓰레기 새끼. 진짜 나쁜 놈이야. 누군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줄 알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돼? 부모 없이 혼자 살아온 게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나 이제 와서 부모님 찾아준다고? 찾으면 뭐해? 난 이미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미래를 함께 그릴 정도로 진짜 사랑했던 사람한테 비참하게 파혼까지 당했는데 부모가 나타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나도 엄마 아빠 있으면 좋겠어. 커가면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지금도 똑같아. 엄마, 아빠. 한 달 뒤. 이렇게 저희 샘샘 가구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주년을 맞아 색다르게 가족분들과 함께 즐기는 자리를 만들어봤는데요. 저희 직원들의 가족분들까지 이렇게 뵙게 되니 모두가 가족 구성원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 많은 분들을 위해 더욱더 발전하는 샘샘 가구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니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며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샘샘 가구의 아버지 같은 분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협력회사 호주 샬랑드 인테리어의 대표님인 설 대표님의 축하 말씀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샬랑드 인테리어의 대표 설성재입니다. 회사가 호주에 있다더니 이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니 놀라셨죠? 보시다시피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20년 전 큰 화재 사고로 인해 아내와 딸을 잃었고 더 이상 한국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에 모든 걸 정리하고 아들과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갔죠. 가슴 아픈 일들을 잊으려고 일에만 몰두했을 뿐인데 이렇게 멋진 샘샘 가구와 함께 협력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저에게 참 행복한 해네요. 가족 같은 샘샘 가구의 20주년을 함께 맞기도 하고 또
잃어버린 줄로만 알고 있던 딸을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하늘에서 보고 있는 저희 아내도 이제야 편안하게 쉴 수 있겠네요. 20년 만에 딸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부모 없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 잘 자라줬는지 스쳐 지나간 모든 분들이 제겐 다 은인으로 보이더군요. 이렇게 제게 큰 행운과 선물을 가져다 주신 것에는 남들에게도 베풀며 살란 뜻이 숨겨져 있다 생각하여 저희 살랑드드 인테리어와 샘생 가구는 보육원과 요양원 등 취약계층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에게 한마음 한뜻으로 힘이 되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한 업체를 따로 설립해 더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을 만들어 조금이나마 상처와 고난을 보듬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힘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사 로비 앞. 엄마, 이제 오면 어떡해. 내가 분명히 시간 알려줬잖아. 늦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오늘 우리 회사 대표님이랑 샬랑드 인테리어 설 대표님까지 참석하는 자리인데 설 대표님한테 제대로 눈도장 찍어서 스카우트 돼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이게 뭐냐고. 아니,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오신다니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이고 싶어서 꾸미다가 시간을 착각했지 뭐야. 얼마 늦지 않았으니까 얼른 들어가서 인사드리자. 어? 엄마 조심해. 도대체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앞에 사람 있는 거 안 보여? 운전을 잘 못하면 타질 말든가. 올해 벤츠는 타고 싶나 보지. 그것도 최고급 벤츠를 끌고 다니는 거면 돈 꽤나 있는 모양인데 사람 칠 뻔하고도 사람 못하겠다는 거 뭐야? 야, 당장 안 내려? 당장 내려서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나? 오랜만이네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오랜만은 아닌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 제가 좀 늦어서 급하게 오다가 밑에 사람이 있던 걸 못 봤나 봐요. 사고가 날 뻔했지만 나지도 않았고 다치지도 않은 것 같으니 다행이네요. 아윤아. 너 아윤이 맞지? 너가 어떻게 이런 최고급 벤츠를 타고 이거 네 차야? 그럼 남의 차를 타고 다녀? 내 거니까 내가 운전했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오빠? 내가 얘기 안 했구나. 우리 웨딩드레스 보러 가기로 한 날 오빠가 워낙 다짜고짜 파혼 얘기를 꺼내길래 벙쪄서 아무 말을 못했었네. 나 부모님 찾았어. 정말 다행이지? 화재 사고가 나서 엄마는 돌아가셨고 난 보이질 않으니 나까지 죽었다는 생각에 아빠가 남동생 데리고 외국으로 이민 가셔서 그동안 못 찾았던 거더라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찾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아니, 그게 정말이야? 아버지를 찾았어? 그렇게 중요한 얘기였으면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너랑 헤어지고 파혼할 일도 없었잖아. 왜 말을 안 해서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어머, 아윤아. 못 본 사이에 입은 옷이며 끌고 온 차며 아주 우아해졌네. 이렇게 돌고 돌아 어렵게 찾은 아버지가 능력이 좋으신가 보다. 하긴 죽은 줄 알고 있던 딸을 찾았는데 뭔들 안 해주시겠어. 우리 아윤이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고 싶겠지. 그래서 이 차도 아버지가 사주신 거니? 얘는 그런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 좀 해주지. 좋은 일은 나눔의 배로 주어진다는데 우리가 알았으면 같이 축하해 줬을 거 아니니. 그나저나 우리 정우 회사에는 어쩐 일로 온 거야? 혹시 우리 정우 만나려고 온 거니? 이 회사에 아윤이가 정우 말고 만날 사람 어디 있다고 여기 오겠어. 그치? 내가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었네. 아쉽게 끝난 사이라 서로 미련도 남았고 할 말 많을 텐데 내가 자리를 지켜줘야겠지? 난 저쪽에 가 있을 테니 둘이 편하게 얘기 나누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빠한테 미련도 없고 이미 끝난 사이인데 무슨 할 말이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언제 아쉽게 끝나긴 했었나요? 지지라고 더럽게 헤어졌죠? 제가 이 회사에 오빠 말고 볼 사람이 왜 없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오늘 20주년 기념행사에 가족과 동행해야 된대서 초대받고 온 거거든요. 두 분 다 눈치채셨을 줄 알았는데 아직 모르시나 보네요. 같은 설씨잖아요. 샬랑드 인테리어 대표 설성재, 설아윤. 제가 그분 딸이라 오늘 같이 참석해달라는 초대받고 왔는데 이제 그만 비켜주시겠어요? 이만 들어가 봐야 돼서. 뭐? 설 대표님 딸이었다고? 아윤이 네가? 말도 안 돼.
아유나, 잠깐만. 우리 그래도 그동안에 정이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금방 헤어질 사이는 아니잖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아니, 난 너가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부모가 없다는 게 걱정이 돼서 반대를 했던 거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 알지? 너야 워낙 착하고 성실한 애니까 당연히 잘 살 거라 생각은 했다만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자식 걱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니? 딱 하나의 걸림돌이었던 부모님이 생겼으니 인지라도 결혼 얘기를. 오빠랑 결혼을 제가 미쳤어요? 두 분 다 결혼을 끼리끼리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된다 하셨잖아요. 저랑 오빠 사이 격차가 너무 큰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지금도 이렇게 아빠랑 저한테 빌붙으려는 게 눈에 보이는데 결혼이라도 했다간 저희 집만 계속 희생할 게 뻔하잖아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회사에서 사고 친 이후로 일 하나 제대로 못해서 아직까지도 입지가 불안정한 사람을 뭘 보고 결혼을 하라 말한지 참 사람 이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고아라고 무시하던 애가 가고 싶어 안달난 회사 대표 딸인 줄 누가 알았겠어. 그렇게 같은 사람끼리 비교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건데. 팔자가 센 건 어쩔 수 없나 봐. 차라리 차에 치여 사고라도 났다면 합의금이라도 두둑하게 줬을 텐데 너무 멀쩡해서 돈 달라고도 못하겠네. 운도 지지리도 없지. 그렇게라도 큰돈 한번 만져볼 수 있었을 텐데. 당신들은 당신들 인생 직접 발목 잡아 나자빠진 거야. 별 볼 것도 없는 연놈들이 귀한 집 딸내미 앞길 막지 말고 이제 그만 꺼져줄래? 나 아빠한테 가야 되거든. 아무튼 간에 나야 뭐 인생 폈으니까 미안할 것도 없고 너나 잘 살아. 그 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그렇게 스카웃 당하고 싶어하던 저희 아빠 회사는 절대 꿈도 못 꿀 회사가 돼버렸죠. 다니던 회사에서 지금처럼 사내 왕따나 당하면서 살 텐데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참 한심하네요.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은 평등한데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멸시한 대가를 이렇게라도 겪게 되네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행동들을 반성하길 바랄 뿐입니다. 저는 아빠와 남동생이 있는 호주로 가기 위해 한국에서의 삶을 정리하느라 바쁜 나날들을 보냈고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한 번 더 밝고 긍정적이게 열심히 살아야죠.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